안녕하세요, 배우 정찬입니다. 네, 오늘 오비찬의 택티컬 일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번에 GBLS사의 다스 방식을 이용한 AR15를 상부 10.5인치, 14.5인치 그 두 개를 보여드렸고요. 하부까지 해서 보여드렸는데, 저번에 라이플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핸드건을 보여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소개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제 차를 뒤져보니 때마침 워벨트가 있었습니다. 워벨트가 있고, 이 안에 제가 애용하는 글락이라는 권총이 있어요. 뭐 글락 말고도 여러 종류의 권총이 있는데 주로 애용하는 총이 바로 이 글락입니다. 참. 권총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저번에 GBLS사의 에어소프트건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그 총이 뭐예요? 사냥용 총이에요? 아니면 뭐 장난감 총이라던데 정말 장난감 총이에요? 그렇게 실총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얘기할 때 배려심 있게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무리 자기 일기라고 하지만 아셨죠? 자, 먼저 에어소프트건? 거기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네요. 얘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제 일기라고 하더라도, 에어소프트건이 뭔지, 또는 밀리터리가 뭔지, 총기가 뭔지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에어소프트건이라는 장르를 잠깐이나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겉보기엔 실제 총기랑 대단히 유사하고 거의 똑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총기와 다르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에어소프트건에는 이런 컬러 파츠가 들어가요. 이게 앞에 소염기인데 실제 총기에서는 뭐 불꽃이나 소리를 어느 정도 약간씩 조절하거나 줄여주는, 근데 이게 에어소프트건, 즉 그 장난감 총 레벨 안에선 이렇게 형광색, 주황색, 무슨 뭐 시퍼런색, 빨간색, 핑크색 여러 가지 색깔로 컬러 파츠를 꼭 넣게 돼 있어요. 특정 부분이나 위치에. 그렇게 돼서 실제 총기와 모양이 다르게끔 하고요. 또 실제 총이라면 이 총알이 나가겠죠. 무시무시한 총알이 나가지만 이 에어소프트건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비비탄, 요 비비탄이 각 나라별로 규정되어 있는 파워로서 탄도체, 즉 총알처럼 슝 하고 날아가는 거죠. 즉 유사도 아니고 완전 존재가 다른 연질 플라스틱의 비비탄을 발사하는 일종의 레저 장비입니다. 레저 장비. 총기와 유사하고 흡사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뭘 하냐? 대한민국은 총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뭐 사냥하시는 분들도 경찰서에 영치했다가 사냥하는 날만 뭐 12시간인가 몇 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심지어 공기총도 영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총기에 대한 뭐 이렇게 로망이라든가 애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군대도 많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장난감 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그 에어소프트건 자체로 자기만의 컬렉션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나 무슨 영화 봤더니, 다이아드 봤더니 베레타가 참 멋있다더라. 뭐예요? 베레타랑 유사하게 생겼네? 똑같네? 뭐 컬러 파츠가 있지만? 그러면서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종의 저는 레저 장비라고 보고, 또 사실 레저 장비죠. 실제 총기와 유사하지만, 뭐 연질의 플라스틱 또는 아주 약한 성질의 뭐 금속, 뭐 강화 플라스틱 뭐 이런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레저 장비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라이플 영상 때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떨렁 보여드렸으니 저게 사냥용 총인지 뭐 레저용 장비인지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셨겠네요. 제 배려심 없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 그래서 그럼 그걸로 이렇게 서로 막 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 뭐 서바이벌 게임? 그 서바이벌 게임은 그 20년 전 용어예요.
에어소프트 건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 게임이라고 해요. 네. 서로 팀을 정해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그 비비탄을 이용해서 서로 맞추는 게임이죠. 대단히 매너가 중시되는 게임입니다. 왜? 뭐 페인트볼처럼 맞고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았음을 자수해야 되는, 나 맞았어요, 네, 히트, 네, 전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가는, 세이프티 존으로 나가는 아주 매너가 넘버원인 그런 게임입니다. 에어소프트 게임은.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서로 이제 팀을 짜서 전멸전, 시나리오전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비비탄이라는 연질 플라스틱 탄도체가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실총을 가지고 슈팅 매치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슈팅 매치라 하면 페이퍼 타겟이나 스틸 타겟을 놓고 서로 타임 트라이얼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걸 슈팅 매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실총엔 당연히 있겠죠. 뭐 IPSC니 IDPA니 단체까지 있지만 에어소프트 건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네. 파워가, 네, 뭐 종이만 뚫을 정도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거리를 가깝게 하고 타겟 사이즈를 줄여서, 그래서 하는 슈팅 매치가 뭐 홍콩, 뭐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 미국, 네, 곳곳에 있고요. 현재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는 인구는 정말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나라들,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가까운 우리 뭐 이웃나라, 가깝거든 먼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심지어 북미, 남미, 전 세계가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에어소프트 게임. 서바이벌 게임은 20년 전에 사라진 단어고요. 네. 저는 95년도에 처음 입문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이런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 아니 그렇게 다양하게 막 즐기는 취미네요. 뭐 컬렉터, 게이머, 아니면 그냥 이제 호기심에 뭐 어떤 탄도체가 나간다니까 사서 입문하는 사람, 뭐 다양하네요. 근데 무슨 매력이 있어서 9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 에어소프트 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좀, 그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매력이 있어서 9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러냐? 90년대에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밀리터리랑 총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에 막 입문하고 뭐하고 그럴 때는 정말 무작정 실제 총기의 대체품인 에어소프트건을 찾았고,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겼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장비를 사서 입문하고 나서는 이거 진짜 레저구나, 레저 스포츠일 뿐이구나. 남들은 뭐 워게임이다, 뭐 다 큰 어른들끼리 총 들고 야산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주말마다 위크엔드 솔저로 즐겁게 내 장비를 들고 나가서 즐겁게 동호인들과 모여서 서너 시간 가뿐하게 놀고 싹 내려오는, 순수한 레저네 라는 걸 느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레저라는 걸 확고히 인식을 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세분화돼 있거든요. 뭐 핸드건만 이용해서 핸드건전을 권총전을 한다든가, 또는 뭐 야간전, 네? 그 광선이 없는 어둠인데 거기서 플래시라이트만 비추면서 이런 하는 야간전, 또는 뭐 이제 신도시가 그때 막 개발이 많이 될 때라 이제 이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허가받아서 이렇게 또 시가전도 해보고, 그래서 2000년대에는 정말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지냈고요. 그리고 약 한 20년이 채 안 되는 한 15년 지나서 2010년대 얘는 좀 암흑기였죠. 네, 제가 좀 바이크에도 푹 빠졌고, 좀 15년째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2010년을 또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극복이죠, 사실은. 에어소프트 게임을 접을까? 이제 에어소프트 건하고 이제 좀 졸업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2012년에 정찬의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을 찍으러 미국에 가서 실총으로 한 달간, 21일간 교육 겸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더 푹 빠졌냐? 운전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을 하네요. 실총을 한 20일 이상 핸드건, 라이플 다 교육받으면서 오히려 에어소프트건을 이렇게 멀리하게 됐어요. 그전엔 에어소프트건을 사람한테 쏠 수 있는 게임은 에어소프트 게임이니까 너무 재밌다고 떴는데, 실총 교육을 진지하게 받고 나서부터는 총구 방향도 사람한테 돌리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오히려 암흑기가 진해졌어요. 진해졌는데 그게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매번 실총만 쏘고 실총으로 실총 매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안 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격장은 가면 코스트, 가격이 되게 높으니까 뭐 한 50발만 쏴도 뭐 돈 10몇만 원이 훅 하고 사라지니까, 그렇다고 매번 뭐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를 나갈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대체품인 에어소프트건을 찾게 되더라고요. 되면서 내 나름대로 잊어먹지 않으려고 트리거 리셋이라든가 또는 격발, 조준선 정렬, 라인 오브 사이트, 그리고 뭐 그립, 파지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물론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트레이닝 웨폰으로서, 트레이닝 툴로서 대단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에어소프트건이. 그래서 다시 다른 단계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됐죠. 네. 트레이닝 툴, 네, 훈련용 장비로서.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2022년인 지금까지 약 27년째 에어소프트건을 제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단계별 매력이었습니다. 네. 오, 그런 거구나. 그거 봐요. 진입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모르는 사람들이나 차이니스 팬 뭐 이런 분들도 이해가 싹싹 되면서 얘기를 재밌게 즐겼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직도 하여튼 그럼 저번엔 소총이었으니까 이번엔 뭐 권총이요? 권총? 그렇죠. 저번엔 라이플이었으니까 이번엔 핸드건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가져가도 돼요? 자요. 네. 자, 아까 맨 앞에 얘기하다가 저분이 질문하는 바람에 말이 잘렸는데, 그래도 그 꼭 필요한 과정이었긴 해요. 자, 글락입니다. 글락. 이 글락은 에어소프트건이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컬러 파츠예요. 도색도 세라코트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 총기에서도 이 파란색은 연습용 트레이닝 웨폰 또는 트레이닝 툴이라는 색 컬러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45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등번호 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 필드나 또는 뭐 스터디, 트레이닝을 하는 순간에 보면 다 비슷비슷한 총들이 많거든요. 또 회사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넣어놨는데, 하여튼 이 마루이사의 글락 17. 예. 인상 쓰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또 배려심이 없었다고 인상을 빡빡 쓰고 계시는데, 자, 네, 글락입니다. 글락인데, 제가 왜 글락을 선호하냐면요. 네. 선호해서 심지어 제 가방에도 글락이 있냐면, 글락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아니, 안전장치가 있긴 있어요. 트리거 세이프티도 있고요. 안에 심지어 공이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있고요. 이쪽 부분에 썸 세이프티라고 해서 특별히 안전장치를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네. 택티컬에서 단계를 줄이고, 움직임 무브먼트를 최소화하라 또는 simple is the best 뭐 이런 덕목에 충실하려면 저는 안전장치가 없는 단순한 글락이 좋아요. 실총기에서도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팔리고 선호되기 때문에 거의 어지간한 사격장에 글락이 없는 사격장은 없어요. 심지어 또는 뭐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어딜 가서도 뭐 총기가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도 글락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뭐 1911, 뭐 베라타, 뭐 시그, 뭐 FN, CG, 뭐 별의별 브랜드의 뭐 별의별 모델들이 다 있긴 하지만 어지간한 슈터나 어지간한 컬렉터라면 글락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 제가 해외 나가서 실제 총을 쏘거나 사격장 가서 실제 쏠 때 가장 접하기 쉬운 권총이 글락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2010년 이후에는 진짜 저한테는 암흑기였는데 저는 에어소프트건을 트레이닝 웨폰 또는 트레이닝 툴, 레저 장비이면서 트레이닝 툴이라고 인지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총기를 만질 때 가장 접하기 쉬운 모델이 글락이고 또 택티컬하게
한 단계라도 줄여줄 수 있는, 세이프티를 조절하는 그 단계마저도 줄여줄 수 있는 핸드건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라인업에선 글락이기 때문에 저는 글락을 선호합니다. 뭐 혹자 뭐 시그도 좋고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핸드건을 가져도요, 네, 사수가 제대로 못 쓰면 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성능과 어지간한 능력과 그리고 초강력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글락이 좋아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에서도, 이건 마루이사의 글락을 풀 튜닝한 거지만 에어소프트건에서도 글락의 인기는 뭐 가히. 그리고 너무 튜닝 파츠가 많아서 심지어 튜닝 파츠만으로도 핸드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마루이사니 위이사니 뭐 또는 뭐 KJ 웍스니 거기서도 다 글락이 나오지만 튜닝 파츠를 만드는 군소 조그만 회사들 거를 다 모아도 글락이 한 자루 나와요. 그럴 만큼 에어소프트건 업계에서도 정말 파퓰러하고 정말 다양성을 갖고 있는 글락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건은 글락이었고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이야, 아니 튜닝 파츠가 많은 특정 모델들은 그 튜닝 파츠만 모아서 조립이 된다고요? 아예? 오, 그럼 시장이 꽤 엄청나게 큰 거네요. 되게 활성화돼 있고. 이야. 아,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증이 있는 딱 그 부분이 있는데, 권총 그러면 이건 왜 뭐랄까 이 자살용 또는 이렇게 안 맞는 총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 권총을 좀 잘 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해도? 아휴, 참. 아니 지금 내 장비 핸드건 리뷰 이렇게 보여주려고, 아 근데 이걸 잘 쏘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아니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저는 이 그립 투핸드 그립, 원핸드 그립 그립만 1시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준선 정렬하고 뭐 격발, 트리거 리스트, 세컨 트리거까지 다 설명하려면 한 3시간 넘게 걸릴 텐데. 하여간 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자, 제 장비인 핸드건에 대해서 저는 이거 말고도 1911 또는 뭐 하이캐퍼, 내가 애용하는 딱 3가지 총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홀스터도 있고. 그럼 다음 시간에 제 핸드건에 대한 리뷰를 제대로 할게요. 오늘은 뭐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설명 얘기하다가 마지막엔 글록을 왜 선호하냐 하니까 결국엔 실총 얘기로 들어갔는데, 네, 죄송하고요. 그래도 배려심 있게 많이 설명하려고 한 거였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양반이 질문한 마지막, 권총 잘 쏘는 법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권총을 잘 쏘시려면, 네? 먼저 그립, 두 번째 조준선 정렬, 라인 오브 사이트. 그립은 파지겠죠. 1번 그립, 파지. 2번 조준선 정렬, 라인 오브 사이트. 그리고 3번째 격발. 그립, 조준선 정렬, 격발. 이 3가지가 핸드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권총에서. 권총은 안 맞는 총이 아니에요. 자살용 총도 아니고, 권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총입니다. 그러면 잘 쏘실 수 있어요. 하여간 다음 편엔 뭘 먼저 해야 돼? 권총을 잘 쏘는 방법?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핸드건? 뭐 그건 알아서 준비할게요. 오늘 15분이 넘었으니까요. 그 2가지 안건으로 다음 편 택티컬 일기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